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많이 어둡습니다. 외신에서도 첫 번째 내용으로 다루게 됐는데 이제 간밤에 CPI가 발표가 나왔는데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자세한 수치와 분석들 전해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Inflation is up 8.3% since last year and more Fed rate hikes are likely looming. 네, 이번에 시장에서는 CPI가 좀 둔화가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자세한 수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8.3%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8%를 웃돌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월가 전문가들은 8% 또는 8.1%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 수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월간 흐름을 주목을 했는데요. 2년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와 비교했을 때 0.1%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승률만 따져보자면 6월과 7월이 더 높기는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깨버렸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을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면서 연준의 긴축 속도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다시 한번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3% 오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국제 유가에 기반해 있다는 점이 이번에 예상치를 웃도는 것의 원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은 소폭 하락을 했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의 물가가 아직까지는 상승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에 기반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큰 폭으로 웃돌게 나온 것이 좀 문제였는데 거기다가 에너지 가격은 또 둔화가 됐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오르게 되면서 이렇게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점,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주요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9월 FOMC에 이제 눈이 쏠릴 것 같은데 연준 같은 경우에 좀 행동 변화가 있을까요? 100bp 인상 가능성도 좀 제시되고 있죠? 네, 우선 시장에서는 75bp 가능성이 가장 크기는 한데요. 노무라 증권 쪽에서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코멘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무라는 이번 달 연준의 인상폭 전망치를 75bp에서 100bp까지로 상향했습니다. 고착화하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더 공격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75%포인트가 가장 유력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노무라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1%포인트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브리언 캐피털도 급격히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빨리 해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 이러한 의견을 드러냈고요. 또 현재 패드워치에서는 올해 연말 금리가 최대 4.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서 우선 이번 달에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장 유력하지만 일각에서는 100bp 금리 인상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계속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이제는 울트라 스텝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이 이번 CPI를 반영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잠시 후에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이 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 번에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좀 오갈까요? 네, 타임즈 보도 내용이고요. Vladimir Putin meeting with Xi Jinping comes at a crucial time for Russia. 네, 이번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만난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게 될지 외신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일부터 이틀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의논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여러 가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이 양자 의제 및 주요 영내 그리고 국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접근을 한 데 대해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특별 군사 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다가올 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로이터 통신과 나머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양자 의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뿐만 아니라 중국 측의 대만 문제까지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대만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요. 우선 대만 해협에서는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부터는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문에서도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지 이 부분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쪽에서는 미국 의회는 대만 정책법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 쪽에서도 같이 합쳐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미국 쪽에서도 대만을 좀 챙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을 견제하면서 대만은 챙기고 있습니다. 바로 자세한 코멘트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의회가 대만을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만 정책법 통과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는 기존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미중 관계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대만을 이제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하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건데요.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 요건을 방어용 무기에서 중국군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무기로 또 확대하고 무기 판매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미중 수교로 제정된 이 대만 관계법에 따른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이 좀 철회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까지도 함께 심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백악관 쪽에서는 이 법안 통과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여기에다가 미중 갈등까지도 좀 함께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외신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내에서 이제 파업이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좀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US government makes contingency plans for rail shutdown. 네, 미국에서는 대규모 파업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타격이 입혀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코멘트 통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미국에서 철도 노동자를 비롯해 간호사까지 대규모 파업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선거를 2달 앞두고 철도 파업이 또 다시 물류 대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합의를 촉구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간호사 파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료 차질로 인해서 코로나19 환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 화물철도 12개 노동조합 중에 가장 큰 2개의 노조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파업이 만약에 3일 동안 지속이 될 경우에는 간호사 부족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19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을 것으로 보이고 또 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게 되면서 물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함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파업이 지속될 경우에는 하루에 20억 달러 비용이 들 수 있다면서 이 작업 중단을 피할 수 있도록 합의에 도달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마티 월시 미국 노동부 장관은 당사자들은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지난밤 파업을 피하기 위한 결의안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약속을 했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의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철도는 화물 운송의 3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 시에는 식량과 연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교통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또 나온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